뉴스 시작합니다. 김윤수입니다. 모처럼 더위도 빗방울도 없는 화창한 주말이었습니다. 가을 초입에 만난 징검다리 휴일, 나들이객들의 발걸음도 가벼웠습니다. 특히 사흘만 휴가를 내면 오늘부터 최장 9일을 쉴 수 있는 만큼 해외로 떠나는 여행객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인천공항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자, 이혜주 기자, 지금도 공항 찾는 분들 많습니까? 네, 제 뒤로 보시면요. 해외여행을 떠나려는 시민들이 수속을 밟기 위해 길게 줄을 선 모습이 보이실 텐데요. 오늘 이곳 인천공항을 통해 출국한 여행객들은 10만 4천 명에 달합니다. 공항은 온종일 여행 가방을 끌고 설레는 모습의 여행객으로 붐볐습니다. 월요일, 수요일 내가지고 이제 토, 일, 월, 화, 수까지 휴가를 토일 합치면 9일 정도 쉬는 것 같아요. 급하게 휴가 일정을 잡고 초등학생 아이들과 가족 동반 여행을 떠나기도 합니다. 갑작스럽게 계획하긴 했었는데 10월 1일 또 연휴가 하나 생기다 보니까 아이들 데리고 이렇게 가게 됐어요. 친구들 못 보는 게 약간 좀 아쉽긴 한데 그래도 학교 가서 안 가서 너무 좋습니다. 모레와 다음 달 2일, 5일에 휴가를 내면 국군의 날 개천절 공휴일과 함께 길게는 9일의 징검다리 휴가가 가능합니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온라인 설문조사에선 성인 1,000명의 절반 가까운 시민이 이번 연휴 기간 여행을 계획하고 있다고 답하기도 했습니다. 연휴를 맞아 국내 여행을 가려는 시민들도 많아지면서 열차 운행 횟수도 늘어납니다. 코레일은 주요 노선 열차 운행을 32회 늘려 13,000석을 추가 공급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인천국제공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현재 검찰은 김정숙 여사가 지인을 통해 딸 문다혜 씨에게 5천만 원을 송금했다는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이 돈의 출처와 사용처에 대한 궁금증이 일었는데 문 전 대통령의 측근들은 다혜 씨가 제주도 주택 구입 비용으로 빌린 뒤 돈을 다시 갚은 것으로 안다고 밝혔습니다. 자금 출처도 흐름도 문제될 게 없다는 주장이지만 검찰의 시각은 다릅니다. 이상원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복수의 문재인 전 대통령 측근들은 채널A에 제주도 주택 구입 비용으로 받은 5천만 원을 다혜 씨가 김정숙 여사에게 갚은 것으로 안다고 전했습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 일시적 금전 거래라고 강조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앞서 검찰은 다혜 씨가 부모 지원 없이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에서 김 여사가 지인을 통해 딸에게 자신의 이름으로 5천만 원을 송금한 것을 두고 불법적 의도 여부를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송금 사실이 알려진 당시 문재인 정부 출신 인사들은 즉각 반박에 나선 바 있습니다. 5천만 원을 송금했다고 그러니까 무슨 뭉칫돈이 있고 돈 세탁이라고 보도가 났더라고요. 아니 돈 세탁을 하는 사람이 왜 자기 이름을 적겠습니까? 전사위 취업 특혜 의혹과 관련 없는 별건 수사라는 점, 퇴임 이유라 문제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다만 다혜 씨가 어떤 돈으로 상환을 했는지, 언제 어떤 방식으로 김정숙 여사에게 갚았는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검찰은 5천만 원 상환 여부와 별개로 김 여사가 보낸 5천만 원의 출처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 명의로 돈을 보낸 경우 출처를 확인하고 생계비 지원 성격의 자금인지를 확인해야 한다는 겁니다. 채널A 뉴스 이상원입니다. 민주당은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가 부당하다며 국정감사에서 이 화력을 집중할 방침입니다. 수사 검사들을 불러 집중 추궁하고 문제가 있다면 이재명 대표를 수사하는 검사들처럼 이 청문회까지 추진하겠다는 겁니다. 이세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전 정권 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문재인 전 대통령 일가에 대한 검찰의 별건 수사에 강력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문 대통령 일가를 수사하는 검사들에 대한 청문회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음 달 국정감사에서 전주지검, 서울중앙지검, 대검찰청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 남발, 쪼개기 소환 의혹을 집중 추궁하고 위법 행위가 발견되면 담당 검사 탄핵안을 발의해 청문회를 열겠다는 겁니다. 사돈의 8촌까지 터는 벌건 수사의 위법성입니다. 문 대통령이 사회 부정채용이라는 정치 공세로 시작된 수사는 중기부, 국토부, 감사원 등에 대한 약 4년간의 수사에도 밝혀지는 것이
없자. 앞서 민주당은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문 전 대통령 수사 관련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한현규 전주지검 형사 3부장, 최근 검찰을 퇴직한 박노산 변호사를 일반 증인으로 채택한 바 있습니다. 대책위 관계자는 형사소송법, 인권보호규칙으로 별건 수사 문제점을 제대로 따지겠다고 전했습니다. 대책위는 어제 대검찰청을 찾아 항의한 데 이어 조만간 전주지검도 찾을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이세진입니다. 다음 달 중순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연 이틀 이 텃밭을 찾았습니다. 어제 인천 강화에 이어서 오늘은 부산 금정구 지원에 나선 겁니다. 재보선 대진표도 확정됐습니다. 백승현 기자입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어제 인천 강화군에 이어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 지원에 나섰습니다. 한 대표는 지역 수건 사업인 산업은행 이전을 약속하며 사흘 전 부산에서 여권을 공격한 민주당에 맞불을 놨습니다. 부산 국힘이 하는 일이 도대체 뭡니까? 부울경 산업금융도 민주당이 책임지겠습니다.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에 가장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있는 것이 바로 김민석 최고 아닙니까? 그런 사람이 어떻게 부산을 발전시키겠다, 부산의 금융을 발전시키겠다 말할 수 있는 겁니까, 여러분? 지난 2017년 경영난으로 문을 닫은 지역병원, 침례병원도 찾아 정상화를 약속했습니다. 침례병원 공공병원화는 민주당의 공약이기도 합니다. 민주당이 어떻게 할 수 있죠? 우리는 할 수 있고 민주당은 할 수 없는 게 차이입니다. 부산 금정구청장 선거는 윤일현 국민의힘 후보, 김경지 더불어민주당 후보, 유재성 조국혁신당 후보 3파전, 야권 후보 단일화 성사 여부가 선거 막판 변수입니다. 어제 후보 등록이 마감된 10월 재보궐선거는 인천과 부산, 전남까지 4곳의 기초자치단체장을 뽑는 소규모 선거입니다. 다만 한 대표와 이재명 민주당 대표, 조국혁신당 대표까지 나서며 당대표 전면전 양상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백승현입니다. 이틀 전 새벽 길거리에서 10대 여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3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영문도 모른 채 희생당한 피해자는 경찰이 꾸민 수험생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약을 대신 사러 나갔다가 참변을 당했습니다. 공국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7살 여성 청소년을 흉기로 살해한 30살 박모 씨가 영장 심사에 출석했습니다. 왜 그러셨어요? 한 말씀 해주세요. 죄송합니다. 술에 취해 기억이 안 난다면서도 범행을 사실상 시인했습니다. 아직도 그럼 범행 부인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증거가 다 나왔기 때문에 부인은 하지 않습니다. 피해자와는 모르는 사이였습니다. 피해자하고 아는 사이신가요? 아니요. 박 씨는 범행에 앞서 자신의 가게에서 소주 4병을 마셨습니다. 이후 피해 청소년을 800m 넘게 쫓아가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달아나면서도 술집에 들러 또 술을 마신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당시 박 씨를 본 주민들은 맨발로 술집에 들어선 모습에 심상치 않은 낌새를 느꼈다고 말합니다. 왜 맨발로 그렇게 왔냐. 그러니까 이제 결혼할 여자랑 싸웠는데 싸워서 왔다고 맥주를 준게 한 모금 딱 먹더니 이거 예상이야 그러고 가보더라고요. 박 씨는 경찰 조사에서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진실정만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정확하게 건강 보험을 확인해봐야 되고 지마고. 피해 여성은 경찰관이 되고자 했던 꿈 많은 소녀였습니다. 최근 검정고시를 합격하고 대학 입시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몸이 불편한 아버지의 약을 사러 집을 나섰고 잠시 친구를 만났다 돌아오는 길에 변을 당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체 공부 안 당해가지고 공부 식사 당했거든요. 내 새끼 방금 난 통화를 어디서 생각하는 법원은 박 씨에 대해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채널A 뉴스 공국진입니다. 서울 강남과 이태원 일대에서 마약 합동 단속이 이뤄졌습니다. 금요일 밤 유흥가를 급습했는데 그 결과는 어땠을지 이기상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강남의 한 클럽 앞에 사복을 입은 경찰관들이 접근합니다. 마약류 집중 단속을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네네. 합동 점검을 하고 이상 유무를 판단을 할 테니 적극적으로 협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 클럽 안으로 들어간 10여 명의 사복 경찰관들. 테이블과 무대 곳곳을 살피고
화장실에서는 벽 틈새에 손을 넣어봅니다. 휴지통 속도 샅샅이 뒤집니다. 비슷한 시간 서울 이태원과 서초동에서도 단속이 실시됐습니다. 한 클럽에서는 벽과 선반 사이에 숨겨져 있던 카트리지가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액상 대마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 검사를 의뢰했습니다. 나름대로 저희도 엄청나게 방어한다고 깔끔하게 하려고 많이 노력하거든요. 새벽 3시 6분 서울 신사역 인근 도로입니다. 클럽 등을 중심으로 마약을 투약하거나 유통하는 사건이 늘자 경찰이 특별 단속에 나섰습니다. 클럽 인근 도로에서는 이렇게 약물운전 단속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도로에서 운전자를 대상으로 한 마약 단속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지그재그나 급가속 등 이상운전 행태를 보이면 차를 세워 타액을 이용한 마약 간이 검사를 진행하는 겁니다. 경찰은 마약류 확산을 막기 위해 집중 단속을 연말까지 계속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이기상입니다. 세계에서 6번째로 큰 부산항이 장기간 방치된 선박들로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항만시설 사용료를 내지 않고 버티는 배들이 많은데 기름 유출 같은 사고의 위험도 적지 않습니다. 배영진 기자입니다. 항구에 배들이 줄지어 붙어 있습니다. 페인트는 벗겨지고 조금만 손을 대도 녹이 떨어져 나갑니다. 오랜 기간 방치된 선박들입니다. 상당수가 고철에 가까운 폐선급 수준입니다. 배후에 찌그리게 확 많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폐선이지 뭐 몇 년 됐어요. 부산항에서만 선박 160척이 1년 이상 장기 계류 중입니다. 이 중 절반은 항만 사용료를 안 내고 버티고 있습니다. 선주가 아예 연락이 안 닿는 배도 10척이 넘습니다. 이 배는 항구에 2년 넘게 정박 중입니다. 각종 폐기물은 물론 선풍기나 신발, 먹다 남은 음료수 등 마치 쓰레기장 같습니다. 관리가 안 되니 사고도 잇따릅니다. 5년 이상 방치됐던 유조선이 지난 주말 폭우에 기름이 유출돼 긴급 방제 작업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선주와 연락이 닿지 않다 보니 구상권 청구도 못하고 있습니다. 방치된 또 다른 유조선, 기름통에 폐기름 100톤이 남아 있습니다. 언제 또 기름이 유출될지 모릅니다. 하지만 항만공사는 함부로 손을 못 대고 있습니다. 엄연한 사유재산인데다 배를 어디에 갖다 놔야 할지 등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입니다. 배를 견인해가지고 가도 갈 장소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다음에 사유재산을 함부로 뭐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바다와 항구를 점령 중인 녹슨 배들을 조속히 정리하는 방안이 시급합니다. 채널A 뉴스 배영진입니다. 얼마 전 위조 지폐로 수억 원어치의 가상화폐, 이 코인을 거래하려던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실제 온라인상에는 위조 지폐를 만들어준다는 불법 광고가 버젓이 올라오고 있는데 이 검거율은 채 10%도 되지 않습니다. 사건 현장 360, 최재원 기자입니다. 제가 지금 들고 있는 이 만원권 지폐. 실제 돈이 아닌 위조 지폐입니다. 지난해부터 이런 위조 지폐 발견 수는 늘어나기 시작했는데요. 정작 검거율은 10%도 채 안 됩니다. 암암리에 퍼지는 위조 지폐 실태 한번 추적해봤습니다. 실제 범행에 쓰였던 위조 지폐들입니다. 영화 소품이라는 글씨가 작게 적혀 있거나 홀로그램 안에 숫자나 그림이 없습니다. 또 왼쪽 여백에 빛을 비춰야 보이는 위인의 그림도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규격부터 색깔, 지폐 속 글자나 일련 번호 표기 위치 등이 실제 지폐와 비슷해 얼핏 보면 감쪽 같습니다. 골라보시겠어요? 진짜 구분 못하겠네. 구분하기 좀 어려우시죠? 네, 구분 못하겠어요. 이건 구분 안 되고, 야 이거 구분 안 가는데요? 글쎄, 나 이건 진짜 모르겠네. 실제 지폐와 위조 지폐를 섞어서 내면 속수무책이라며 걱정합니다. 뭐 막말로다 얘기해서 뭐 도매 손님들 20-30만 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주고 우리가 이렇게 뭐 돈 마시지 뭘 알아요. SNS에는 위조 지폐를 판매한다는 홍보글이 보란듯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이 중 한 곳에 위조 지폐를 사겠다고 위장해 연락해봤습니다.
샘플이라며 5만 원권 지폐 수백 장을 쌓아놓은 듯한 사진을 보내더니 편의점 ATM기에서도 걸러지지 않는 품질이라고 자랑합니다. 위조 지폐 5만 원당 5천 원에 팔고 있다는 또 다른 업체. 위조 지폐를 만드는 공장도 있고 홀로그램까지 구현이 가능하다고 설명합니다. 과거에는 이제 전통시장 위주로 많이 유통이 되다가 이제 SNS를 통해서 실제로 위폐가 많이 유통이 되고 있다고 해서 저희도 좀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 서울 강남에서 2억 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받은 대가로 5만 원권 위조 지폐 2,800여 장을 건넨 일당. 5월엔 경북 구미에서 컬러 프린트로 5만 원권 지폐 6,300여 장을 만든 일당이 검거됐습니다. 모두 20대 일당이 벌인 범행이지만 점차 미성년자까지 위조 지폐를 이용한 범죄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위조 지폐를 만들거나 유통하는 것은 물론 사기만 해도 중범죄에 해당합니다. 점점 정교해지는 위조 지폐에 최초 제조자 추적이 쉽지 않은 상황. 지금도 어디선가 퍼지고 있는 위조 지폐에 시민들의 우려는 커지고 있습니다. 사건 현장 360 최재원입니다. 이스라엘군이 레바논의 친이란 무장단체 헤즈볼라 본부를 정밀 폭격했습니다. 이번 공습으로 헤즈볼라 수장이 사망했다는 추정과 함께 고위 지도부가 괴멸적 타격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성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폭발음과 함께 거대한 연기 구름이 피어오릅니다. 사람들의 비명소리도 들려옵니다. 현지 시각 어제 이스라엘군은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 남부 다히에에 위치한 헤즈볼라의 중앙본부를 공습했습니다. 타임스 오브 이스라엘은 이 공습으로 건물 6채가 파괴됐으며 지난 1년간의 전쟁 중 베이루트에서 가장 큰 공격이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날 공습은 헤즈볼라의 지휘관들을 겨냥한 것이었는데 이스라엘군은 현지 시각 오늘 공습으로 헤즈볼라의 수장 하산 나스랄라를 제거했다고 밝혔습니다. 나스랄라는 1992년 헤즈볼라 사무총장 자리에 오른 뒤 32년째 헤즈볼라를 이끌고 있던 인물입니다. 나스랄라의 지도하에 헤즈볼라는 이란의 지원으로 막강한 군사 조직을 키웠고 레바논에서 영향력 있는 정당으로도 성장했습니다. 이번 공습은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헤즈볼라에 대한 공격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힌 직후 이루어졌습니다. And will continue degrading Hezbollah until all our objectives are met. 헤즈볼라는 로켓을 발사하며 반격에 나섰지만 나스랄라의 생사와 관련해 입장을 내놓진 않았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오늘도 추가 공습을 이어갔습니다. 이스라엘과 헤즈볼라의 무력 분장이 전면전 양상으로 치닫자 영국, 캐나다 등 각국은 교민들을 향해 즉각 철수령을 내렸습니다. 채널A 뉴스 박선영입니다.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인 해리스 부통령은 이민자와 국경 문제가 약점으로 꼽히는데 후보가 된 뒤 처음으로 이 국경을 찾았습니다. 경쟁자인 트럼프 전 대통령이 국경 정책 실패 책임론으로 공격을 하자 정면 돌파에 나선 겁니다. 최수연 기자입니다.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애리조나주의 멕시코 접경 지역을 찾았습니다. 민주당 대선 후보가 된 후 국경을 방문한 건 처음입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국경을 안정시키면서도 인도적 접근이 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I reject the false choice that suggests we must either choose between securing our border or creating a system of immigration that is safe, orderly, and humane. We can and we must do both. 강경 정책 일변도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차별화에 나선 것인데 동시에 불법 이민자들을 체포해 추방할 경우 5년간 재입국을 금지하겠다며 강력한 이민 정책에 대한 의지도 드러냈습니다. 앞서 해리스는 2021년 불법 이민자들을 향해 미국에 오지 말라는 발언으로 논란을 빚는 등 그동안 이민자 문제가 약점으로 꼽혀왔는데 이를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트럼프는 해리스 때문에 범죄자들이 국경을 넘었다며 해리스의 국경 방문을 평가절하하고 나섰습니다. 동시에 불법 이민자 문제는 해리스 부통령의 책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Kamala is directly responsible for the tens of thousands of crimes committed by illegal migrants.
She's ruined our nation.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통령이 되면 국경을 폐쇄하고 미국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추방 작전을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CNA 뉴스 최순입니다. 일본의 신임 총리가 될 이시바 시게루 자민당 총재가 다음 달 공식 취임하게 되면 한일 관계를 넘어서 이 동북아시아 정세는 어떻게 되는 건지 관심이 큽니다. 평소 아시아판 나토를 만들자고 주장해온 만큼 외교가 파장이 적지 않을 거란 관측입니다. 도쿄에서 김민지 특파원이 전합니다. 자민당 내 온건 보수파이자 안보 전문가로 꼽히는 이시바 시게루 신임 총재. 당선되자마자 러시아, 중국, 북한 등 국제 정세부터 지적하며 안보 강화를 주장했습니다. この総裁選挙の間にもロシア機による領空侵犯、そして中国間によります接続海域入境。 미일 지휘협정 개정, 자위대 처우 개선 등 군비 확충 의지를 내비치면서 아시아판 나토 설립도 주장해왔는데 한 회원국이 공격당하면 전체 국가가 자동 대응 가능한 집단 방위 체제를 만들자는 겁니다. 중국과 러시아, 북한 등의 위협에 맞서 나머지 국가들이 힘을 합치자는 주장입니다. 今のウクライナは明日のアジアかもしれない。じゃあロシアを中国、ウクライナを台湾に置き換えた時にアジアに NATO はない。 또 미일, 한미동맹 등을 유기적으로 결합할 수 있다면서도 명확한 추진 시기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아시아판 나토는 한국에서도 대북 억지 차원에서 거론되는 아이디어지만 우리의 뜻과 무관하게 중일 갈등, 대만 문제에 휘말릴 수 있어 오히려 위험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한편 이시바 총재는 자민당 새 집행부 출범과 내각 인사를 앞두고 이번 선거에서 3위에 그쳤지만 인기를 모은 고이즈미 신지로 전 환경상을 당 선거 대책위원장으로 기용할 방침입니다. 도쿄에서 채널A 뉴스 김민지입니다. 초대형 허리케인 헐린이 미국 남동부를 강타하면서 각종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생중계 중이던 취재진이 방송을 중단하고 조난자를 구조했을 정도입니다. 김정근 기자입니다. 초대형 허리케인 헐린이 상륙한 미국 애틀란타. 기상 전문 기자가 폭우가 내리는 야외에서 생방송을 진행 중입니다. 벼랑간 뒤를 돌아보며 고함을 칩니다. 911, they're coming. You're good. You're good. 차가 물에 잠기면서 고립된 여성을 발견한 겁니다. 계속되는 구조 요청에 결국 방송을 중단하고 카메라 앵글 밖으로 사라집니다. It's a situation. We will get back to you in a little bit. I'm going to go see if I can help this lady out a little bit more, you guys. I'll be back. 가슴까지 차오르는 물기를 헤치며 고군분투한 끝에 여성을 업고 밖으로 나오는 데 성공합니다. 모든 장면은 방송 카메라를 통해 생방송으로 전해졌습니다. You're good. You're good. Don't go that way. 기자는 구조를 마친 뒤 다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이후 여성은 차에 발이 묶인 채 홀로 있었다며 누구든지 자신과 같은 행동을 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남동부를 강타한 허리케인 헐린의 영향으로 40명 이상이 숨지고 460여만 가구가 정전됐습니다. 항공기 수백 편이 결항되기도 했습니다. 한때 4등급까지 위력을 키웠던 헐린은 현재 열대성 폭풍으로 약화됐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비가 예보된 만큼 추가 피해도 우려됩니다. 채널A 뉴스 김정근입니다. 미국 뉴욕시가 거리와 지하철 곳곳에 출몰하는 쥐떼와의 전쟁에 나섰습니다. 쥐약 대신 쥐피임약을 살포하기로 했는데 거기엔 이유가 있습니다. 전민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노숙인이 덮고 있는 담요 안이 꿈틀거립니다. 목소리를 들은 노숙인이 담요를 들추자 쥐떼가 우르르 달아납니다. 최근 SNS에 올라온 뉴욕 지하철 영상입니다. 미국 뉴욕시는 쥐 왕국으로 불릴 만큼 쥐가 많은 걸로 악명 높습니다.
뉴욕 시의회가 현지 시각 어제 새 처방을 내놨습니다. G 피임약을 살포해 개체수 증가를 억제하는 시범 계획을 승인했습니다. 콘트라페스트라는 설치류 피임약을 도시 곳곳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이 약은 암컷쥐의 난소 기능에 영향을 미치고 수컷쥐의 정자세포 생산을 방해하는 데 작용합니다. 암컷과 수컷 모두 불임으로 만들겠다는 목표입니다. 이런 시범 계획은 최근 뉴욕의 명물 수리부엉이 플라코가 폐사하면서 추진됐습니다. 동물원을 탈출한 플라코는 자유롭게 날아다니며 큰 인기를 끌었는데 지난 2월 갑작스럽게 폐사했습니다. 부검 결과 뱃속에선 쥐약이 나왔습니다. 국제동물보호단체 페타는 치명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쥐 개체수를 통제할 걸 촉구해왔고 설치류 피임법 선택에 긍정적 반응을 내놨습니다. 채널A 뉴스 전민영입니다. 파스타나 국수를 만들 때 면을 삶았던 물, 이 면수를 소스 만들 때 재사용하는 경우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중금속 과잉 섭취가 우려되는 분들이라면 이 면수 그냥 버리는 게 낫다고 합니다. 장하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요리 연구가가 파스타 맛있게 만드는 법을 설명합니다. Bit of water. That water and the fat, that is what's going to emulsify to become a creamy sauce. 파스타를 만들 때 면을 삶은 물, 면수를 쓰라는 조리 영상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가급적 쓰지 말라고 조언합니다. 제품을 끓이거나 이렇게 됐을 때는 중금속들이 용출되어서 나올 수 있고 결국에는 면수에 함유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그런 면수라든지 이런 걸 먹거나 요리에 사용하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 식품 내 중금속은 물에 잘 녹는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국수는 끓는 물에 5분간 삶으면 카드뮴과 알루미늄이 상당수 제거되고 당면은 10분 이상 삶을 때 납과 알루미늄을 70% 정도 제거할 수 있습니다. 대신 면을 끓인 물에는 중금속이 녹아들 수 있어 주의해야 하는 겁니다. 티백 형태 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흔히 마시는 티백 형태의 녹차와 홍차입니다. 물에 오래 우릴수록 중금속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2~3분만 우리고 빼는 것이 좋습니다. 중금속은 체내에 들어오면 배출이 어렵기 때문에 가급적 노출을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양이 적더라도 그 섭취량이 많게 되면 그건 또 문제가 되는 겁니다. 좋은 그런 맛을 이렇게 준다고 하지만 중금속적인 측면에서는 그게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식약처는 새로 구입한 금속제 주방기구와 용기도 식초물을 넣고 10초간 끓인 뒤 사용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채널A 뉴스 장하얀입니다. 가을 이사철이 다가왔는데 전세 매물이 증발하고 있습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세난 확산 우려가 나오는데 대출 규제까지 겹쳐서 현장은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유찬 기자입니다. 서울 중랑구의 신축 대단지 아파트입니다. 가을 이사철을 앞두고 전세를 구하는 사람이 많지만 매물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많이 줄었어요. 한 15개, 20개씩 있었는데 매물 때문에 26평 같은 경우는 몇 개 없어요. 37평도 600개 들렸고. 중랑구 이 아파트에서는 최근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전세가 7억 5천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한 달 사이 5천만 원 오르며 올해 가장 높은 가격을 기록했습니다. 전세 매물이 줄다 보니 전세값 상승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서울 전세 매물은 2만 9천여 건으로 1년 전보다 6% 이상 줄었습니다. 이 기간 중랑구가 가장 크게 감소했고 은평구, 강남구 등도 하락폭이 컸습니다. 물건들 매매가 없으니까 매매 한참 되다가 저기 됐으니까 전세가 좀 줄죠. 내년에는 더 풍기한다는 얘기. 전세값은 오르는데 전세대출 문턱은 높아졌습니다. 우리은행은 다음 달 2일부터 전세대출 금리를 최대 0.2%포인트, 신한은행은 4일부터 최대 0.45%포인트 올리기로 한 겁니다. 금리 인하 시기가 만약에 올해 안 하고 내년으로 넘어가게 되면 올해까지는 일단 전세 시장은 굉장히 강세로 갈 가능성이 높고요. 전세 물량과 자금 동원 여력이 동시에 꺾이면서 실수요자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유찬입니다.
가전제품 광고가 예능이나 영화 같은 컨텐츠 시장까지 넘보고 있습니다. 기발한 아이디어와 완성도 높은 영상으로 홍보인 듯 홍보 아닌 이 마케팅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준성 기자입니다. Welcome to my estate. I've invited 8 daring new residents to join me for a friendly competition. And in the end, only one will win and walk away with the grand prize, $100,000. 텅 빈 대저택에 모인 8명의 참가자. 사라진 가전제품을 얻기 위해 각종 미션을 수행합니다. Look at that, wrinkle-free cheap. 다리미로 토스트를 굽거나 대형 수영장에서 설거지를 하는 등 미션을 성공하면 최신 가전을 하나씩 얻습니다. 지난달 미국의 1위 OTT인 프라임 비디오에 공개된 예능 프로그램인데 LG전자가 제작한 겁니다. 현지 자체 채널에서 리얼리티 쇼 장르 1위에 오르고 시청자 평가에서도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삼성전자는 첫 AI폰 출시에 맞춰 단편 영화 시리즈 4편을 공개했습니다. 드라마 DP의 한준희 감독이 연출을, 배우 고민 씨가 주연을 맡았습니다. 프로게이머 페이커도 카메오로 출연했습니다. 실시간 통역, 새로운 검색 방식 같은 AI폰의 핵심 기능이 영화 전개 과정에서 자연스레 노출됩니다. 따뜻하게 하고 다녀. 잘 지내고 있니? 오늘까지 누적 조회수는 1,800만이 넘을 만큼 화제가 됐습니다. 기존의 광고와 차별화되는 새로운 시도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상품에 대한 사용 상황이라든가 맥락과 같은 것들을 자연스럽게 소비자들에게 노출시키고 일반적인 광고와 차별화되는 재미난 콘텐츠를 통한 색다른 마케팅에 소비자들의 눈길이 쏠리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준성입니다. 여랑여랑 정치부 안보겸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주장하는 단체의 모습일 것 같은데 어디를 되감받아서 이 탄핵을 언급했다는 겁니까? 바로 국회입니다. 어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윤석열 탄핵기금 후원자들과 함께하는 탄핵의 밤 행사가 열렸는데요. 이번 행사 강득구 민주당 의원실의 대관을 통해서 국회에서 개최됐습니다. 윤석열 정권 함께 힘을 모아서 탄핵시키는데 저희들도 여러분과 함께 연대하고 올해 안에 윤석열을 탄핵하자! 그동안 이렇게 대통령의 탄핵을 주장하는 집회는 많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는 국회에서 열린 게 문제가 된 겁니까? 네, 맞습니다. 국민의힘은 반헌법적인 행사가 국회에서 열렸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아주 극단적인 주장이나 생각들이 국회 내에서 대관까지 하면서 할 수 있다? 국회에 대단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의정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고 국회 품위를 손상시킬 수 있는 행사는 대관을 금지하는 규정이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논란이 이어지자 국회 측은 의원실에서 주최에 직접 참여하고 질서 유지에 우려가 없는 경우 대관을 허가하고 있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그럼 강득구 의원실, 강득구 의원의 입장도 좀 궁금해집니다. 네, 강득구 의원 SNS를 통해 탄핵은 헌법에 규정돼 있다며 국회의원이라면 국민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는데요. 최근 민주당 대통령 탄핵을 자주 거론하고 있죠.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이런 탄핵몰이에 이재명 대표의 의중이 담긴 것 아니냐 이렇게 의심하고 있는데요. 오는 11월 이재명 대표의 선고를 앞두고 시선을 분산시키려 한다는 거죠. 네, 이 정치권의 탄핵몰이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94일생 여가부인데 이 여성가족부 관련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대통령실이 여가부 장관 인선에 착수했거든요. 여가부 장관 자리 7개월째 공석이었죠. 그런데 대통령실이 장관 인선에 착수하면서 다시 여가부에 힘을 실어주는 것 아니냐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가부 폐지가 윤석열 대통령 공약 아니었습니까? 네, 맞습니다. 현재 입장은 여성가족부 폐지 방침 그리고 더는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하지만 정부 조직 바꾸려면 국회에서 정부조직법이 통과돼야 하는데요. 여소야대 형국에서 방법이 없었죠. 여가부 장관 공석인 뒤론 야당에선 이런 비판이 쏟아졌고요. 지금 여가부 장관 지금 몇 개월째 공백입니까? 네. 질문한 거 답을 해보세요. 네, 하여튼 임명하는 거를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협치를 위해 인선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 야당과의 협치를 말하는 걸 텐데 이전에도 할 수 있었을 겁니다. 이 야당과의 협치. 지금 이 정부조직법을 통과시켜야 하는 이유, 뭐 다른 이유가 있는 건 아닙니까? 네, 대통령실 인구전략기획부, 이른바 인구부 설치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인구부를 설치하려면 정부조직법을 개정해야 하는데요. 최근 정무수석의 가장 큰 고민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라고 귀띔하는 대통령실 관계자까지 있을 정도입니다. 대통령실 야당이 요구하는 여가부 장관 인선을 진행하면서 인구부 설치도 마무리하려는 것으로 보이죠. 현재 여가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신영숙 여가부 차관의 내부 승진부터 전주혜정 국민의힘 의원 등 정치인들도 거론됩니다. 최근 여야가 한치도 물러서지 않는 대립 상황에 멈춰 있는데 이번엔 통과될 수 있을까요? 네,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주말에도 차량과 인파가 몰리는 서울 도심 광화문에서 오늘 대규모 불교 행사가 열렸습니다. 3만 명 넘게 몰렸는데 현장은 여느 집회와 달리 고요함에 빠졌습니다. 김단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걱정과 근심은 모두 이곳에 내려놓습니다. 선명상과 함께 몸과 마음을 자유롭게 하고 평안함과 행복을 느껴봅니다. 불자와 일반 시민 3만 5천여 명이 광화문 광장을 가득 메웠습니다. 명상의 시작을 알리는 종소리가 울리자 어수선했던 광장이 이내 조용해집니다. 그렇게 5분 말소리 대신 마음의 소리에 집중하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선명상은 매일 5분씩 명상을 하면 내면이 정화되고 사회적 갈등이 줄어든다는 의미로 대한불교 조계종에서 제안했습니다. 산업혁명을 넘어 정신혁명의 시대로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우리가 마음의 평안을 찾아가는 그 길은 선명상입니다. 전국 각지에서 모인 불자들이 광화문 광장을 가득 메웠습니다. 이들은 명상하는 이유로 어지러운 마음의 정화를 공통적으로 꼽았습니다. 무거워질 때도 있고 좀 불편할 때가 있잖아요. 명상 같은 거 하면은 마음이 너무 그냥 안정이 되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점검할 수 있고 또 이렇게 다시금 또 원점으로 불자의 마음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평온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계종은 오늘 연 국제 선명상 대회를 시작으로 선명상 프로그램 개발, 지도자 양성을 통해 세계적 보급을 이어가겠다는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김단비입니다. 9월의 마지막 주말에도 더위가 늦장을 부립니다. 반면 동해안과 남부 곳곳의 비와 소나기는 오늘 저녁에 대부분 그칩니다. 내일 전국이 맑겠고 제주 산간에만 오전까지 비가 조금 이어지겠습니다. 내일도 아침과 낮의 날씨가 다른데요. 서울이 18도에서 29도까지 올라 기온차가 큰데요. 한낮을 제외하고는 외투 챙기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에는 강릉 17도, 대구 19도로 대부분 20도를 밑돌겠고요. 한낮에는 서쪽 중심으로 30도에 가까운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에는 중부에 비가 내립니다. 이후 급격하게 기온이 떨어지겠습니다. 한편 오늘 오전에 18호 태풍 끄라톤이 발생했는데요. 다음 주 수요일에는 방향을 틀며 한반도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보수와 진보 진영의 서울시 교육감 대진표가 나왔습니다. 서울시 교육감은 학생 84만 명의 교육을 이끄는 막중한 자리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선거로 뽑힌 4명 중 3명이 법 위반으로 중도 하차했습니다. 교육은 100년 대계라고 합니다. 4년 임기도 못 채우는 교육감에게 어찌 교육을 맡기겠습니까? 마침표 찍겠습니다. 우리 아이들 위해 제대로 뽑자.
뉴스에이 마칩니다. 고맙습니다.